안녕하세요. 재훈 꼬라지입니다. 지금 제 꼬라지가 참 말이 아니죠. 채널명을 잘못 지은 건가 싶기도 하고, 꼬라지가 아주 그냥 좀 그렇습니다. 참 뜻대로 참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은 특별하게 카메라 보면서 좀 소통하듯이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카메라 보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어색하긴 해요. 그래서 얼굴은 카메라에 안 나오게 찍을까도 생각했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얼굴은 종종 드러냈었고 조금은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볼까 해서 좀 오늘은 좀 카메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눌게요. 근데 뭐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42살에? 뭐 저도 뭐 한때는 한이키 아무튼 뭐 이렇게 촬영하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작년에 췌장의 혹을 발견하고 아주 쫄아했을 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그때 생각하면 거의 뭐 저는 죽은 목숨이었죠. 거의 저승길 앞에까지 갔던 어떤 그런 느낌이고 굉장히 무섭고 쫄아 있었던 진짜 무서웠어요. 다행히 지금은 감사하게도 물론 췌장에 혹은 있지만 추적 관찰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뭐 다행히 지금은 뭐 안 좋진 않고 처음 발견됐을 때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나름 뭐 전과 다르게 조금씩 내 삶에서 조금 관리하고 있어요. 요즘 뭐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간간히 서류 합격을 하고 면접 제안이 와서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합격까지 꼬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저도 굉장히 신중하지만 회사도 요즘 다 어려우니까 사람 한 명 채용하는데 굉장히 신중한 느낌을 좀 받아요. 뭐 업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연봉도 그렇고 뭐 인성 같은 것도 물론 그 짧은 뭐 30분에서 1시간 사이지만 서로가 좀 신중하게 좀 면접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이력서 지원하고 면접 보고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뼈 때리는 조언들은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를 좀 돌아보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하여튼 뭐 그런 댓글들이 좀 있긴 해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조급해서 멘탈을 좀 정신을 꽉 잡고 있는데 아주 간간히 그런 댓글들이 간간히 있어요. 물론 뭐 걱정스러워서 뭐 인생 선배님이나 뭐 후배님들이 걱정스러워서 좀 세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반면에 밑도 끝도 없이 막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제 시선에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면접 본 회사나 아니면 면접관님들을 욕하거나 뭐 불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제 시선에서 그냥 리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깊숙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상처를 좀 잘 받는 스타일이라 자기 전에 막 생각나요. 아무튼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최근에 구직 활동을 하면서 면접을 보러 좀 감사하게도 다니고 있는데 면접 때 면접자인 제가 느끼는 아쉬운 부분들, 뭐 아쉬운 부분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크게 뭐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좌지우지 되진 않아요. 그냥 가볍게 그냥 요런 면접에서 요러면 좀 좋았을 텐데 뭔가 좀 아쉽네 뭐 요 정도. 뭐 최근 면접뿐만 아니라 뭐 지금까지 면접을 좀 많이 봐왔지만 그런 거 다 생각나는 대로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들으시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생각이 지금 또 달라졌고 지금 생각이 또 나중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에 대해서 또는 면접관님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에 조금 아쉽다. 좀 아쉬웠어.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아무튼 면접 때 면접 제안부터 면접이 끝날 때까지 시간 순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시작할게요. 재윤 꼬라지. 첫째, 면접자를 방치하는 직원들. 회사 문 앞에서 면접 제안 온 문자로 전화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안내를 해주세요. 그런데 벨을 누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문은 일단 열려요. 그래서 들어가면 아무도 안내를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문 앞에 딱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직원들도 뭔가 궁금해서 문소리가 나니까 다들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뭐 최소한 가까이 있는 분이 뭐 어떻게 오셨어요? 일단 미팅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좀 잘생겨서 그런가? 뭐 또는 뭐 제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직원분께 여쭤봐요. 저 뭐 몇 시 면접 보러 온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또 멀뚱멀뚱 쳐다봐요. 아, 네. 뭐 요 정도? 그럼 빨리 뭐 담당자를 좀 인사팀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인사팀에 얘기하던가, 아니면 대표님께 얘기하던가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이럴 때 굉장히 뻘쭘해요. 뻘쭘하고, 뭔가 약간 좀 식은땀도 나고 막 그래요. 한 번은 문 앞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심호흡 한번 하고 있는데, 어느 분께서 뭐 화장실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오시면서 찍고 문이 열리고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안녕하세요. 저 오늘 몇 시 면접 보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쓱 들어가. 그리고 문이 이렇게 자동문이었는데 쓱 닫혔어요. 그 다시 내가 타이밍 놓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지? 뭐지? 되게 좀 약간 당황스러우면서도 막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막 괜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면접도 보기 전에. 얼마나 사무실 분위기가 삭막하고 직원들끼리 소통이 안 되면 이럴까. 그래서 첫인상부터 약간 저도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미팅룸에 안내해 주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뭐 이게 그렇게 어렵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누군가 뭐 면접을 보러 온다던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인데 회사에 방문했다면 제가 먼저 봤다면 그냥 뭐 인사하고 미팅룸으로 안내를 해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자들 불러줍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그리고 둘째, 물 한 잔 안 주는 회사가 있어요. 뭐 솔직히 물이나 뭐 차, 음료수 안 마셔도 돼요.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특히나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뭐 센스를 발휘할 일도 아니지만 물 한 잔 내어줄 수 있잖아요. 보통은 대부분 주시긴 해요. 물 한 잔 또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음료수 주세요. 면접자도 어떻게 보면 회사 손님인데 뭐 회사에 오는 뭐 거래처나 뭐 어떤 분들이 오시면 뭐 차 한 잔 주시잖아요. 그런데 면접자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물 한 잔을 안 주실까? 뭐 이런 경우는 뭐 크게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되게 작디 작은 어떤 그냥 하나의 그냥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쉽더라고요. 뭐 안내해 주시는 분이 깜빡했다고 쳐도 면접관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봤을 때 차 한 잔 없으면 본인이 뭐 좀 한 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사실 물 한 잔 주는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뭐 이게 뭐 그렇게 어렵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이 더운 여름에 면접 보러 오시면 뭐 얼음 이만큼 막 넣어가지고 진짜 막 시원하게 물 한 잔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가 정말 간간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 데 있어요. 셋째, 면접관님 본인 소개 없는 회사. 제 앞에 앉아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면접관님은 면접관님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보통 대표님이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 팀 팀장님이 앉아 계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면접 때 대화를 하다 보면 알아가는 부분이고 제가 추측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면접 시작 전에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뭐 회사 대표입니다. 회사 온라인 팀 팀장입니다. 뭐 요 정도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사실 서로가 대화를 하는데 누군지 모르고 대화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면접관, 면접자 이렇게는 되지만 그 소속에 누군지는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되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면접관님 소개를 안 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거의 뭐 10군데 면접 보면 8, 9군데는 본인 소개를 안 하세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고 저는 면접을 봐요. 거의 대부분 안 하다 보니까 뭐 그 나머지 한 두 군데 뭐 명함을 주신다던가 아니면 최소한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회사가 있으면 면접 시작 전에 굉장히 호감이 좀 가긴 해요. 근데 되게 미스테리해요.
소개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뭐 면접에 대한 어떤 뭐 미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당연한 걸 너무 안 하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뭐 사실 본인 소개하는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렵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면접관이면 면접 시작 전에 온라인 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가 진짜 상상 이상으로 대부분 그러세요. 넷째, 회사 소개 없는 면접. 이것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면접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면접을 보러 가는 거니까 회사 정보를 서치하고 좀 공부해서 가긴 해요. 뭐 일단 공고에서 뭐 회사 소개가 너무 간략하고 또 성의 없는 공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좀 찾아보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뭐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면 모르겠지만 대기업도 아니고 일반 작은 중소기업들은 사실 뭐 잘 모르잖아요. 보통 이제 면접을 시작하면 면접관님들이 회사 정보는 좀 찾아보고 오셨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 찾아보고 왔고 내가 서치하고 온 정보들을 좀 얘기를 하면 좀 호감을 가져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이것보다 먼저 회사 소개부터 해 주시면 정말 좋죠. 전 그거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경우는 그냥 아무나 사람 뽑아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회사와 핏이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면접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면접관님들이 면접자들을 보듯이 면접자도 면접을 보러 가면 회사나 면접관님을 보게 되잖아요. 뭐 평가라는 의미보다는 그래도 어떨까라는 거는 서로가 보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 소개를 해주시면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저는 회사 소개하는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뭐 회사 소개, 뭐 주력 상품, 뭐 판매처, 뭐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 이런 설명해 드립니다. 뭐 아무튼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다섯째, 이력서 안 보거나 대충 보고 오는 면접관. 이건 좀 진짜 아니지 않나요? 물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면접 때 뭐 이력서를 넘기는 어떤 그런 모습과 또 질문의 수준 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 지난 영상의 면접 때처럼 뭐 이력서에 뭐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동글뱅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참 좋죠. 감동이죠. 근데 사실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최소 뭐 내용을 다 떠나서 경력 기술서라도 좀 읽어보고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상품을 컨트롤했는지 정도는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안 본 티가 나요. 개인 사업한 거 이력서에 기재 다 했는데 대화 중에 개인 사업했다고 하면 놀라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이력서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와 성과에 대해서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좀 궁금해하거나 좀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뭐 전 회사 퇴사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짧게 일했어요?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력서를 안 본 느낌이 들면 좀 사람을 대충 뽑는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닥 뭐 새로운 직원에 대한 뭐 기대나 뭐 관심이 없는 느낌?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어떤 면접에서는 제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나서 그때 이력서를 출력하러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뭐 PC로 자세히 봤을 수도 있겠지만 대충 보거나 자세히 안 봤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면접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건 좀 저는 예의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되게 좀 깊이감이 없는 질문들이에요. 가벼운 질문들. 그래서 뭐 대답은 성심성의껏 하지만 좀 기운 빠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사실 면접 보기 전에 이력서 한번 보고 체크하는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렵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면접자의 어떤 경력과 업무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서 꽤나 좀 자세히 읽어보고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거는 생각보다 꽤 많아요. 여섯째, 전 회사 정보가 궁금한 면접관. 내가 정말 필요한 인재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전 회사들의 정보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깊숙이 물어봐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겉에서 보는 궁금함이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이거는 좀 사실 좀 기분이 좀 나빠요. 포커싱이
제가 아니라 전 회사에 가 있다는 게 사실 면접 자리에서는 그닥 뭐 기분이 좋진 않아요. 내가 겪은 회사들의 정보를 캐는 느낌이라 좀 불쾌하기도 해요. 뭐 회사 매출이나 규모는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뭐 그 정도 질문은 괜찮다고 보는데, 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은 어떤 걸 썼고 뭐 거래처는 어디이고 마케팅은 어디를 어느 대행사를 썼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궁금하긴 하지만 한 회사의 대표님이라면 아실 만큼 알 텐데 뭐 조심해야 할 질문들도 분명히 있고, 한 분 보고 말 사람이니까 궁금한 거 다 물어보자 막 이런 느낌 별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날 뽑을 생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이게 참 예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PC에 맞아서 면접 때 PC 맞아서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질문들을 하면 뭐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채용도 하기 전에 면접 자리에서 그런 깊이 있는 질문들의 뭐 정보를 캐는 느낌의 질문을 받으면 너무 깊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첫 만남이지만 대표님들도 좀 젠틀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뭐 사실 궁금하죠. 궁금한데 그거 참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렵나?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면접자한테 최대한 집중하고 채용이 되면 그 다음에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할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어요. 일곱째, 근속 연수에 대한 포커싱. 이 부분은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50대 이상 면접관님들은 근속 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게 보이고요. 반면 젊은 좀 면접관님들은 근속 연수에 대해서 크게 신경은 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제가 최근 3개 직장의 근속 연수가 각각이 한 1년 조금 넘어요. 한 군데는 1년이 좀 안 되는 데가 있고요. 이력서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지저분할 수도 있고 오래 다닐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면접 자리에서는 해명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개 직장 중 2개 직장은 임금체불로 다닐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경력 기술서에 기재를 해 두었어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근데 뭐 안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물어보겠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가 2번이라고 하면 보통은 흠칫하시면서 또 태어난 척 하세요. 여기서도 두 파트로 좀 갈려요. 어느 분은 임금체불 2번이나 겪은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이력서를 자세히 읽고 들어오지 않으셔서 그런지 근속연수 짧은 거에 대한 포커싱을 맞춰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래 다닌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팩트는 맞아요. 팩트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시는 뭐 모습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뭐 본인이 말씀하시고 임금체불이라는 거를 들었을 때 흠칫하시지만 본인 체면을 또 생각하시니까 본인 체면 챙기는 어떤 그런 느낌? 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저도 근속 연수는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근속 연수가 길든 짧든 뭐 예를 들어 1년 다녔다. 그럼 그 1년 안에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속 연수가 짧다라는 거는 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속 연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근속 연수 안에서 어떠한 업무와 성과를 냈는지를 좀 포커싱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뭐 젊은 면접관님들 중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고 캐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브랜드와 상품을 런칭해서 요즘 같은 어려운 온라인 시장에서 저는 8개월 만에 무에서 1억 가까이 월 매출을 성과를 냈습니다. 8개월 만에 1억의 매출을 냈을까? 그 과정이 궁금하고 무엇을 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근데 왜 여기에 포커싱이 안 맞춰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속연수보다 성과 보는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뭐 근속연수도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근속연수보다 그 안에 어떤 성과를 내서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봅니다.
아무튼 체감상 꽤 많은 분들이 근속연수에 집착하세요. 여덟째, 연봉을 무조건 깎으려 한다. 이번에 면접을 보면서 희망 연봉을 직전 연봉의 한 5에서 10% 정도 업해서 이제 얘기를 드려요. 뭐 개인적으로는 10% 정도면 뭐 많다 생각하고 뭐 5% 정도면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연봉을 뭐 높게 부르든 낮게 부르든 그냥 무조건 깎으려고 하세요. 신기하게 대부분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저를 채용하고 싶지만 연봉이 비싸다는 의미일까요? 면접 자리에서 호감이 없는데 굳이 연봉을 내고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진짜 마음에 안 드니까 넌 뽑을 생각도 없으니까 한번 그냥 툭 던지는 걸까요? 저도 생각을 하면 제 희망 연봉에서 뭐 내고를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내고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질러보자 식으로 뭐 전 직장과 동결 또는 뭐 한 2, 300만 원 뭐 이렇게 다운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은 좀 그래요. 이거는 좀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4년 차 온라인 MD로 14년 차 뭐 과장 차장의 직급에 맞는 연봉은 또 아니에요. 정말 낮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저는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자 라는 생각과 주의여서 그렇게 뭐 나름의 적정선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뭐 한편으로는 요즘같이 어려운 온라인 시장에서 40대인 저한테 뭐 작다 생각하지만 그냥 평균적으로는 작은 거예요. 그래도 그 연봉도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 모르겠다 나도. 뭐 아무튼 뭐 이게 점점 구직 활동이 점점 길어지면 뭐 제 눈높이도 낮아지고 제 희망 연봉도 점점 낮아지겠죠. 그래도 뭐 전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이직하는 거면 그래도 전 직전 연봉보다는 조금 더 나은 처우를 원하고 이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요즘은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와요. 일을 함에 감사하자. 그런 느낌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이직 시 성과 냈으면 전 직장보다 연봉 조금 더 올려주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렵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또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의 기대치와 동기부여를 위해서 희망 연봉 맞춰줍니다. 아무튼 거의 90%가 좀 연봉을 깎으려고 하세요. 아홉째, 수습기간 급여 삭감. 요즘에는 대부분 수습기간에 100% 지급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제 경험상 뭐 10년 전만 해도 뭐 10년 전까지도 안 가도 수습기간 뭐 급여에 뭐 90%, 뭐 80% 주는 데도 있었고요. 저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고를 보면 다 명시를 해두세요. 거의 다. 수습기간 뭐 3개월 뭐 100% 지급됩니다.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확실히 차별점이 되고 공고에서 뭐 수습기간은 80, 90% 준다 그러면 좀 꺼려지겠죠. 그리고 100%인 데를 더 지원하게 되고 그만큼 나름 좋은 인재들이 그쪽으로 몰리겠죠. 또는 뭐 공고에 기재가 아예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너무 익숙하니까 일반적으로 100% 지급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간혹 공고에 기재가 없는데 면접 가서 희망 연봉을 얘기하고 수습 기간 80%, 90% 지급한다고 얘기하는 회사가 있어요. 면접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막판에 이제 희망 연봉을 얘기하고 리액션으로 수습 기간은 뭐 80% 지급합니다라고 하면 사실 좀 기운이 좀 빠져요. 괜히 공고에 안 적혀 있으니까 괜히 드는 생각이 나한테만 이러나? 물론 그렇진 않겠죠. 회사에서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보고 자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또 3개월 안에 직원도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3개월 동안은 적게 주는 게 하나의 장치가 될 수는 있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면접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80%만 지급이 된대요. 그리고 수습이 끝나고 4개월, 5개월, 6개월 때 120%, 120%, 120%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이브해 놓은 거를 정규직 되면 다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뭐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돌려주는 거니까. 근데 뭐 이것도 아닌 그냥 80%만 준다고 하면 사실 좀 꺼려짐이 있긴 하겠죠. 특히나 요즘 MZ 세대들은 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저야 뭐 70%에도 가야죠. 뭐.
사실 요즘 다 100% 주는데 좋은 인재 뽑기 위해서라도 수습기간 100% 주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공고에 100% 지급 명시하고 좋은 인재들 지원 많이 받아서 면접 보겠습니다. 아무튼 점점 사라지는 추세인데 종종 있어요. 열째, 한 번도 미소 짓지 않는 면접관. 이거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면접 자리가 무거우면 무거울 수 있는 자리인 건 맞아요. 근데 저도 사회생활 14년을 하다 보니까 그 예전부터 이렇게 면접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점점 좀 편안해지고 이렇게 무겁고 경직된 면접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겪었을 때 체감상. 뭐 대기업 면접은 본 적이 없지만 뭐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뭐 1대1, 뭐 2대1 이렇게 면접을 봐요. 면접관님의 어떤 진중한 모습도 있고 뭐 다 좋은데 그래도 중간중간 좀 미소를 지어주고 뭐 헤어질 때 또 인사하면서 좀 웃어주고 하면 뭐 좋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앞밥 면접, 뭐 꼬리 면접, 무거운 면접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말로는 위기 대처 능력, 뭐 센스, 뭐 그런 걸 본다고 하는데 저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긴장을 하면 내가 이 짧은 30분에서 1시간 동안 보여줄 거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긴장이 돼서.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면접자도 손해고 면접관도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의 어떤 정말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쫙 뽑아내야지 되는 건데 그거를 뭐 긴장을 하게 해서 뭐 압박 면접, 꼬리 면접으로 긴장하게 해서 그 순간의 대처 능력, 센스 이게 과연 회사에서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면접자가 우리 회사랑 얼마나 핏이 맞고 필요한 인재인지를 도움이 되는 인재인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직된 분위기의 면접보다는 좀 편안한 대화 형식의 면접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그래야 긴장을 최소화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분위기 중 하나가 면접관님들의 미소예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최근에 본 면접들은 예전과 다르게 그래도 미소를 지어주시는 면접관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뭐 지금 2025년에 10년 전 면접이랑 달라진 게 진짜 많이 느껴지긴 해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경직되고 인상 쓰고 면접 보시는 면접관님들이 계시긴 해요. 사실 2025년인데 미소 지으면서 면접 보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렵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점점 좀 편안한 분위기의 면접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면접을 보며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냥 저의 성향과 시선에서 바라본 거고 느낀 거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같이 취업에 도전하시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면접 후기를 언제까지 올릴지 모르겠어요. 빨리 취업해서 그만 올리고 싶어요. 영상에서 응원의 댓글들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진짜 힘이 돼요. 이 짧은 댓글이지만 진짜 힘이 돼요. 또한 뭐 어떤 조언의 댓글들도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또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또 뭐라 하시면서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좋게 얘기하지 들어먹는 사람이 있고 또 막 세게 얘기해야지 들어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2살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제 신세를 막 한탄하고 우울해하고 뭐 그렇게 있고 싶지는 않아요. 뭐 어느 분들은 뭐 따지지 말고 네 나이에 불러주는데 아무데나 가서 일을 해라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제 상황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제 나이 42살이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아직 이력서 낼 곳은 더 있고 면접 볼 곳도 더 있고 해볼 때까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더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나중에 돼서 이 지금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옳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눈이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저와 핏이 맞는 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나도 시작점에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더 오래오래 좀 열심히 성실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기준의 핏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리고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언제 취업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할 겁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진짜 노력해 볼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